상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11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모습으로 이번 주 초부터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시키면서 시장을 좀 지켜왔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는 종목들 같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중심으로 차익은 실현됐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확인을 해보죠. 오늘은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장중의 포인트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출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코스피가 약세, 코스닥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어떤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작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강보학으로 시작합니다. 0.0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시가는 지금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10% 떨어진 2042선, 코스닥은 0.26% 오른 709포인트대 기록합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지요.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 꺾이는 것이 아닌가, 700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단 하루 이틀 만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709선까지 올라와 있는 움직임입니다. 코스피와 발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상승세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파란불이 더 눈에 많이 띄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네요. 셀트리온, CJENM, 메디톡스 강세고요. 오늘 카카오가 1.5% 이상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NC소프트가 3% 이상 오르면서 갭상승을 하는데 나흘간 상승 여력이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고요.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강세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차트가 정말 대단합니다. 7월 중순부터 주가 하락한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000원대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봐야 할 부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PB님 어떤 점 지금 개장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나요? 일단은 좀 대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의약품 관련해서 뭐 한미약품, 영진약품 등 어저께 그 분위기를 조금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가고 있고요. 어저께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거든요. 그 부분의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주 섹터를 좀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흐름이 좀 아침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항공주들 역시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약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항공주들은 어저께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전제 관련주 해가지고 인포뱅크가 좀 강한 흐름 12% 이상의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LG 플러스,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갤럭시아컴즈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원 시큐어, 카카오, 시큐브, 한솔 렉스지가 1%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 개별주에서 오늘 좀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 좀 다소 미리 앞서서 올라가 있었고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그다음에 앞서서 어제 주요 국들의 좀 주가 하락이 오늘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개별주들이 좀 먼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이 정도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윤보원 PB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섹터들이 올라가는지는 다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나 했었던 제약바이오나 컨텐츠 그리고 뭐 IT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힘이 다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IT 관련돼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시장의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좀 줄어들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불안 요소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정치 관련주가 좀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의 상황이 좋았었다면 그게 그냥 이슈로 끝나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며칠 지속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봤었을 때는 그러한 흐름은 안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다들 조금 시장에 대해서 오르는 것을 마냥 즐기시기는 좀 힘들고 계속적으로 내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향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총으로 봤었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왔었을 때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평가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함께했던 토크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정남 PB님,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최근에 만기일처럼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뚜껑은 열어놔 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2050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는 환율 그리고 유가인데 유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탄력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치고 달리기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장마판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는 조금 무거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딱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청산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해소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그냥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이런 환경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범 PB님, 제약바이오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뭐 대장주가 셀트리온이었었고요.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대장주라고 하는 거를 무시는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 대장주로 그동안 꼽혔었던 게 한미약품이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의 흐름은 기대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예전에 지난해 저희가 제약바이오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었던 그러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만 그런 그 용어만 붙어도 가던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헬스케어 지수가 코스피 200에서 헬스케어 지수 봤었을 때는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최근에 한 달 이상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헬스케어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고 봤었는데 이러한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상으로도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은 굉장히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주가라는 것은 정말 실체가 기반이 되는 것은 맞지만 주가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대감으로 작용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까지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승의 여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부가 이제 개인별 맞춤 치료에 관련된 노력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밀의료 특별법 추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상승은 이 흐름세를 타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PB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NC소프트 상당히 강합니다. 모바일 게임즈 중에서도 뭐 게임비를 비롯해서요. 이렇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뭐 멀리 크게 광의적으로 게임주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게임주에 관해서는 하반기에 일단은 신작들이 되고 게임주의 그렇죠. 핵심은 신작이거든요. 맞습니다. 신작에 대한 매수 신호 기대감이 발생.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인데 매수 하반기에 신호 발생. 대부분 게임주들의 매수 신작들이 신호 발생.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의 실적이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컴투스 그랬죠. 게임빌 그랬죠. NC소프트도 제가 오늘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매수 신호 있는데요. 발생. 뭐 실적 발표를 했나요? 네, 어쨌든 네, 게임비를 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NC소프트도 오늘 매수 신호 실적 발생. 발표하는 날인데요. 아, 네, 뭐 이런 NC소프트. 부분들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굵직굵직한 하반기 블록버스터 게임들이 출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PC에서만 했었던 PC 그런 매수 신호 플랫폼의 발생. 게임들이 이제 모바일로 변형이 되면서 수익성이 배가 돼서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매수 신호 포켓몬 발생. 라는 게임이 이제 네. 한번 커다란 이슈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게임, 어떤 VR과 매수 신호 어떤 AR을 발생. 통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양한 것들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게임주들이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2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수 신호 2분기 발생.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8%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환율도 매수 신호 짚어보도록 발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환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우선 NDF 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7원 상승한 1,097.2원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환시장 출발가도 레벨에 대한 부담감으로 1.1원 소폭 상승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일 원달러 하락폭 확대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역시 추가 하락의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달러와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유로, 엔화, 그리고 파운드의 하락 출발한 이후 6월 고용 발표 이후에 이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원화가 다시 그동안의 강세 수준을 회복하는 매수 신호 모습이 발생.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GDP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생산성 등 이제 다른 지표들이 부진한 탓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신용등급 상승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매수 하고 신호 있습니다. 발생. 따라서 매수 신호 오늘 발생. 외환시장 역시 추가 하락은 외환당국 경계감이라든지 레벨 부담감으로 어려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으로 돌아설 만한 재료도 부재하기 때문에 1110원 전후로 등락 이어가는 모습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현재 국채 선물 가격 기준으로 전일 대비 3틱 정도 상승하며 소폭 강세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8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기준금리는 현행 1.2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추후에 동결의 만장일치 여부, 그리고 이주열을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 멘트 등에 주목될 매수 신호 것으로 발생. 보입니다. 다만 만장일치와 그리고 의사록과의 최근 괴리도 등을 감안을 한다면 비록 만장일치로 동결이 나오더라도 시장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고용 호조로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미국채 금리도 최근 지표 부진 때문에 반등세가 둔화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또한 매수 신호 글로벌 발생.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채권 시장도 이제 지표 발표 이벤트는 부재하지만 방향성 형성에는 매수 다소 신호 소극적인 발생.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원화 강세라든지 국내 매수 통화 신호 완화 발생. 정책에 기댄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록 금리에 대한 레벨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신호 발생.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매수 시장 신호 금리 발생.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움직임 확인을 해봤는데요. KB투자증권 김명실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네, 본격적인 출발 토크 매수 함께하도록 신호 발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출발 토크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상승 이유는? 이라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참 소외됐던 음식료 업종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것도 이 음식료 업종이긴 했고요. 그만큼 또 차익이 많이 실현되면서 산모양의 주가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어떤 몇몇 종목들 위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함께 유입되는 섹터가 최근에 이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순환매가 들어온 것인지 최근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윤범 PB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순환매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업종 내에서도 기업마다 기업마다 조금 주가는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가 대략 3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점심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은 34명이 모여서 쉑쉑 버거를 시켜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식료 업종이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던 것은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서도 사람들의 소비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뭔가 음식료에 있어서도 트렌드다 아니면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들의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프리미엄을 줬었던 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도 거품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진행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불황이다 그리고 저성장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저금리와 저성장이 과연 멈출까 오히려 일본의 장기 불황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업종에 대해서의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아주 저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빠졌을 때 지금도 매수를 하시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서 그 향방은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기업의 향방을 지금 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는 그게 이제 원유 같은 것들이 원자재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곡물 가격도 원자재에 대해서 대표를 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여지는데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힘입어서 또 원화의 강세가 또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CJ제일제당이 동업종에서는 탑픽으로 꼽힐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매출이 좀 성장을 하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갔었을 때 라이신,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 부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라이신의 가격이 하단을 찍고 이제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해외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충분하게 라이신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거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좀 사업 부분에서 우려가 됐었던 것들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보다 상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대상 같은 경우도 탑픽으로 꼽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몇 가지 좀 기업들을 눈여겨보셨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좀 싸게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담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종목 이런 게 탑픽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음식료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료 업종에 대한 함정남 PB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원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되고 내수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없고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 쪽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세분화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지금 그동안 바이오 IT에 워낙 치중됐던 부분이 좀
나중에 매수 패를 신호 까봤더니 발생. 틀림없이 음식료도 좋아질 매수 것이고 신호 그 발생.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제일제당이 좀 선두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원화 강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종목들을 자꾸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안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네,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겨냥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 신호 발생.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관련주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연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활발하게 이제 IPO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삼성이 바이오에 뛰어든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들도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종목 찾기가 한창인데요. 함정남 매수 PD께서 신호 지금까지 발생.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가장 어쩌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네, 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IPO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매수 일단 신호 몸집이 발생. 엄청나게 크고요. 네. 지금 다소 침체되어 있던 바이오 시장에 매수 새로운 신호 어떤 발생. 활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바이오 업종을 제가 조금만 좀 첨가를 해드린다면 매수 신호 발생. 올 상반기에 기관과 자문사 쪽에서 올해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반기가. 근데 바이오 업종은 매수 신호 굉장히 발생. 강한 모습을 매수 신호 보였거든요. 발생. 거기에 과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박스에 좀 너무 많이 담아두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바이오 비중이 컸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올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썸머랠리라는 이름으로 IT와 이쪽 OLED 반도체 쪽으로 기관에서 포트를 좀 편입하는 새롭게 좀 짜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덜 부분은 좀 덜고 IT에서 채울 부분은 채웠다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단락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속에서 바이오가 좀 악재들도 다 나올 만큼 나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빠진 만큼 빠진 것이 아니냐. 이쯤에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싶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넣기 시작해서 올 11월에 이제 상장을 하고 싶다라는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라고 일본 니치코 제약이랑 뭐 우리나라 지베이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 에이프로젠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GS077 제품이 일본에서 3상이 끝났고 이제 판매만 앞두고 있는데 이 에이프로젠에 대한 그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여부 발표가 또 오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상장을 앞둔 가장 굵직할 수 있는 기업 두 기업이 매수 이제 신호 오늘 발생. 중요한 이벤트들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돼서는 뭐 예전에 삼성 쪽에 바이오 업적으로 거래를 했었다 해서 테마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일신바이오, 영인프론티아, 매수 신호 서린바이오 발생. 뭐 이런 세 종목들이 테마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에이프로젠과 관련해서는 슈넬생명과학의 대주주가 에이프로젠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 에이프로젠에서 그 GS077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국내 판권을 매수 신호 슈넬생명과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발생. 그거에 대한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오늘 슈넬생명과학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한 관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도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국순당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69만 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것에 연관된 주식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좀 그리고 이런 상장되는 이슈들이 좀 주가에 바이오 산업, 바이오 업종에 좀 탄력을 줄 수 있기를 좀 매수 신호 기대해 발생. 봅니다. 네, 윤보원 매수 신호 PB께서는 이 발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내 상장 그리고 수혜주 찾기 어떻게 보십니까? 수혜주 찾기까지는 사실 좀 더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저 매수 같은 신호 경우는 발생. IPO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내에 호텔 롯데가 상장을 진행 예정하고 있다가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러하다 보니까는 이번 연내에서는 가장 큰 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될 경우에는 지금 공모 금액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3조 원대가 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신호 발생.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IPO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화두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까지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시장에서 좀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의 대기 자금들이 갈 곳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두산 바켓이나 아니면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에 IPO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세 개의 IPO가 성공적으로 좀 간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숨통을 트이면서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원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수급을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기관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썩 양호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픈 스튜디오 최민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수기 실적 호조 기대감과 원화 강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돌연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던 대한항공도 여러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현재 0.3% 하락세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0.67% 다시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카카오가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2.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오늘 카카오 출발이 좋습니다. 0.32%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93,000원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파크도 2분기 실적 부진에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72% 하락한 14,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29.2% 감소하면서 54억 4,300만 원 기록했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 역시 실적 관련주입니다. 개장 직전 NC소프트가 2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86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리니지 등 주요 지적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장 초반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꾸준히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환 PB께서 오늘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시장의 관심이 IT, 반도체, OLED, 바이오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좀 지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심 종목은 꾸준히 좀 다른 섹터에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꾸준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양돈, 돈육, 그 다음에 뭐 닭고기, 오리 이거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사료부터 그다음에 축산 도축까지 수직 계열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안에 이 자회사 계열사 안에 뭐 팜스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니커, 정다운이라는 상장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돼지고기, 닭, 오리를 키우고 도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까지 전부 다 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구축이 다 끝났고요.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올해 매출을 좀 예상되는 매출을 말씀해 드리자면 1조 4,500억 정도로 작년 대비 1.3%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매출의 증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산업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83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가 증가할 것으로 아마 그 수직 계열화시킨 것이 아마 이제 영업이익으로 그다음에 원가 하락
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주가가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과거 5년 동안 평균의 이제 하단 PER 밸류 평균을 냈었을 때 8.7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되는 PER 기준으로 현재 PER이 7.9배로서 8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바이오치고는 상당히 바이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음식료 사료- 업종으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음식료 업종으로 봐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료 업종 좋다라고 매수 또 신호 말씀드렸고요. 발생. 뭐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같은 음식료로 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안에서 매수 신호 돼지고기 발생. 가격이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돼지고기 가격이 5% 올라갈 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기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하락했었을 때, 원가 마진이 좋아졌을 때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탄력도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돼지 가격값이 작년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는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평균 PER이 18배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8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좀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가 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아까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적으로 자회사자 중에 옵티팜이라고 있습니다. 동물 질병 진단 업체예요. 뭐 이쪽 부분이라면 또 이지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의 이름에 대한 일부 책임감은 유지해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요새 그 IPO 시장이 좀 뜨거운데요. 상장 추진 계획을 올해 말에서 내년에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추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기업 이지 바이오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리엔트 바이오로 잘못 들었네요. 이지바이오였습니다. 대표적인 육가공 업체고요.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닭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까지 하면 뭐 40기업 정도가 넘는다라고 엄청나네요. 하고요. 네, 최근에 예.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네, 시총이 3,700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8월 초 들어서 다시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매수 신호 드려봤습니다. 발생.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윤보원 PB님의 종목이죠? 제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나 이런 것들을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데요. 네. 아마 말씀드리고 나서 짚어주실 때는 이거 너무 지금 사도 될까라고 제가 생각하실 제일 거. 잘하는 말이잖아요. 매수 지금 신호 사도 발생. 지금 사도 매수 될까요? 신호 의미는 발생. 두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매수 신호 너무 발생. 많이 올라서 올라가면?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수 제가 신호 말씀드릴 발생. 기업은 예스24입니다. 네. 주가를 보시면 다른 의미네요. 네. 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 지금 모아도 될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도 조금은 이른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 자체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매수 신호 보는 발생. 조금은 길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도서의 유통 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과 관련된 티켓 사업 마지막으로는 전자책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이 작년도에 기대했었던 거는 재작년에 도서의 정가제 관련돼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할인율이 좀 소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팔 수 있는 그 상품의 가격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이거에 따라서 좀 더 책의 판매량을 늘리고자 했었던 프로모션 비용들이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사는 1분기까지 꽤 많은 비용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1분기, 2분기에 비용을 많이 집행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지금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판단하에 동사는 이러한 그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정가제를 매수 신호 새롭게 발생. 책정을 했었던 그 효과는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사가 중고책 서점을 그 강남 매수 지역에 신호 하나를 발생.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고책 자체에서의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단이 그냥 그 도서를 신간을 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율 자체가 좋습니다. 동사는 이에 대해서 강남 지점에서 확실하게 그 매수 신호 발생. 검증을 했다라는 매수 판단하에 신호 아마 발생.
또 중고책 시장에 대해서 오프라인 서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티켓 공연 쪽은 조금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좀 더 기회가 있다라면 드리도록 하고 전자책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가 이제 단말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단말기를 내놓고 있었는데 성공적인 그 판매량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신 단말기가 나오면서 전자책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것들이 작년 한 해보다는 올해 벌써 2배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판관 비용 자체에 대해서만 잘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주가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자책을 쓰는 사람이 전데요. 네.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엄청나게 결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눈여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스24 윤보험 PB의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윤보험 PB, IBK투자증권 WM서초센터 함정남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40조 616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10조 원이 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주방 가전 기업인 데이코를 1억 5천만 달러, 한화 1,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삼성전자는 북미 가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내일 발표됩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